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88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계정 잔액의 표시가 틀린 것은 총계정 원장이 나와 있고요. 잔액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나의 자리가 정해져 있다, 그지? 선수금, 가수금, 예수금, 부채입니다. 나의 자리 오른쪽, 잔액도 오른쪽에 나와야 되고요. 미수금은 자산이다, 그지? 자산의 자리는 왼쪽입니다. 따라서 잔액이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에 남게 될 것이다, 그지? 그래서 전산회계 2급 자격시험 과정에서 총계정 원장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니?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고 별표 쳐서 잘 개념을 잡아줍시다. 정답은 4번 됐죠? 지웁니다. 문제 2번. 다음 자료는 올해 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의 각 계정의 잔액이다. 단기 차입금은 얼마일까요? 재무상태표의 등식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자주 출제된다, 그지? 2번도 별표 쳐서 어렵진 않지만 잘 연습해 둡시다. 재무상태표 왼쪽에 있는 자산, 오른쪽에 있는 부채와 자본 합계는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는 항상 일치해야 된다, 그지? 자, 미수금 자산, 외상매출금 자산, 단기 차입금은 부채다. 미지급 비용 부채, 선급금 자산, 자본금 자본, 그지? 자, 동그라미 한 자산 합계가 얼마입니까? 55만원 플러스 25만원 플러스 13만원, 자 93만원 되겠고요. 자본금, 자본이다, 그지? 30만원. 자 그리고 미지급 비용 부채고 15만원 플러스 단기 차입금 금액 한 것이 여기에 적힐 겁니다. 빈값 채우기다, 그지? 자, 93만원에서 30만원 빼면 63만원 됩니다. 부채의 합계가 63만원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15만원 빼면 동그라미 한 단기 차입금 금액 48만원 계산되겠네요. 정답 3번. 문제 3번. 다음 자료에서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자산 계정의 배열 순서가 옳은 것은 유동 항목을 위에 비유동 항목을 아래쪽에 배열시킨다라는 것이 유동성 배열법이고, 그에 따라서 재무상태표 작성을 할 때 기재 순서가 있더라, 그지? 자, 먼저 유동자산부터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이렇게 배열시키고, 자, 유동은 다시 당좌자산, 재고자산 이렇게 순서 매길 수 있고, 비유동자산은 먼저 투자자산, 그 다음에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 이런 순서로 순서를 매긴다고 했습니다. 자, 비품은 유형자산이고 상품은 재고자산, 현금은 당좌자산, 영업권은 무형자산이 되겠다.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맨 위에가 당좌, 그 다음이 재고, 그 다음이 유형, 그 다음이 무형. 그러면 다, 나, 가라, 그지? 다, 나, 가라.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 중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1번 미지급금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다. 자, 네 가지 지문에 대해서 분개를 해보자, 그지? 자, 미지급금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는 작아진다, 그지? 부채의 감소를 차변에 적고요. 금액을 적힐 거고, 대변에 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작아진다, 그지? 오른쪽에 자산이 감소를 적습니다. 2번 미지급금을 약속금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차변에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한다, 그지? 대변에 우리 회사가 약속금을 발행했다고 대변에 지급엄이라고 적던가. 주된 영업 활동으로서 우리 회사가 약속금을 발행했다. 그러면 대변에 지급엄 계정과목. 주된 영업 활동 아니면서 우리 회사가 약속금 발행했다. 그러면 대변을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걸로 쓰든 정답은 정답하고는 영향이 없어. 자, 둘 다 한번 적어볼게. 지급어음 계정과목 또는 OR을 여기 적을게. 미지급금. 그지? 이렇게 금액 적힐 겁니다. 3번 예수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차변에 예수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4번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의 발생,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이렇게 분개 적어보았고요.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즉 수익 또는 비용이 있는 거래를 찾아보십시오라는 거다, 그지? 나머지는 전부 자산 또는 부채의 증가 또는 감소만 있는 거고요. 4번 요 분개만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의 발생이 등장한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굳이 이렇게 시간 할애하면서 판단하지 않고 문제 읽으면서 쭉 분개 떠올려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고, 우리 학습 차원에서 분개를 한번 쭉 적어 보았습니다. 문제 5번. 다음 자료를 기초로 판매비와 관리비를 계산하면 얼마일까? 기부금은 비용은 비용인데 영업 외 비용이더라, 그지?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지켜야 되는 문제에서는 그거 고려하면 안 돼, 그지? 자, 급여 판관비 맞고, 복리후생비 판관비 맞고, 소모품비 맞습니다. 그래서 요 동그라미 한 세 가지 항목만 합계를 구해야 되겠다. 250만 원 플러스 60만 원 플러스 30만 원, 340만 원.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줍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분개 시 차변에 기입해야 하는 계정 과목은 기중 현금 시제액이 5,000원 부족한 것을 발견했다. 장부상 현금 금액과 금고에 실제로 있는 현금이랑 비교해 보니까 현금 시제액, 실제 금고에 있는 것이 5,000원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장부 금액을 실제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기록할 수밖에 없어. 그래야 장부 금액하고 실제 금고 있는 금액하고 이제 일치가 될 거다. 차변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아직 원인을 못 밝혔으니까 임시 계정 과목이 뭐로? 현금 과부족으로 기록할 것이다. 그지? 그리고 나중에 원인 밝혀지면 차변의 현금 과부족을 대변으로 적어서 없애버리고 차변에 제대로 된 계정 과목을 적어준다. 됐죠? 자, 그래서 묻고 있는 내용은
차변에 기재하는 계정 과목을 묻고 있으니까 정답은 현금 과부족이 되겠네요. 지웁니다. 문제 7번. 다음 중 유동부채 계정 과목만 짝지어진 것은? 자, 유동부채의 자, 미수금 자산이다, 그지? 자, 선수금 유동부채 맞고, 외상매입금 유동부채 맞다. 받으러 온 자산이야. 미지급금 유동부채 맞고, 선수금 유동부채 맞고, 외상매입금 맞고, 지급보험 맞고, 정답은 2번 되겠네요. 3, 4번 마저 확인합니다. 자, 미수금 자산, 선급금 자산, 외상매출금 자산, 받으러 온 자산. 네 가지 항목 전부 자산이었네. 4번 미지급금 유동부채 맞고, 선급금 자산, 외상매출금 자산, 지급보험 유동부채 맞고, 이렇게 판단해 보았습니다. 문제 8번.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은 엄청 길게 풀었었는데 앞에 내용 뭡니까?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에 사용한다. 영업에 사용하려고 물리적 형태가 있는 걸로서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랍니다. 뭡니까? 유형자산을 말합니다. 유형자산을 찾아보십시오 라는 것을 좀 길게 풀어서 써보았다. 됐죠? 자, 건설 중인 자산 유형자산 맞을 거고, 상품은 재고자산, 투자부동산은 투자자산, 산업재산권은 무형자산이 될 겁니다. 정답은 1번. 됐죠? 문제 9번. 다음 거래에 대한 기말 분계로 가장 옳은 것은? 12월 31일 결산 시 외상 매출금 잔액 1,000만 원에 대해서 2%의 대손을 예상했다. 단 당사는 보충법을 사용하고 있고 기말 분계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은 10만 원이다. 아시겠죠? 보충법에 의한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 문제입니다. 자, 1,000만 원 곱하기 2% 얼마입니까? 20만 원이 대손 충당금 목표 금액입니다. 기말 재무상태표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20만 원으로 딱 기재하고 싶답니다. 그런데 현재의 잔액은 얼마? 10만 원밖에 없답니다. 부족한 부분을 추가 설정한다, 그지? 10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10만 원. 차변의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것이다. 정답은 4번 되겠네요. 문제 10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수익과 비용은 순액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틀렸다, 그지? 순액이 아니고 총액으로 기재하는 게 원칙이다. 기계장치라는 유형자산도 있고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도 있어. 자, 기계장치도 처분했고 차량 운반구도 처분했습니다. 기계장치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는 수익, 차량 운반구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이 생겼어. 그거 두 개를 그냥 합산해가지고 상계해가지고 순액으로만 기재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처분이익대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처분 손실대로 딱딱 총액으로 손익계산서에 기재하는 것이다. 됐지? 2, 3, 4 확인합니다. 자, 수익은 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실현주의고, 비용은 관련 수익이 인식된 기간에 인식한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기재한다. 4.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은 대원칙, 발생주의가 원칙이다. 그지? 발생주의가 대원칙이고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수익에 대해서는 실현주의, 비용에 대해서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 11번 봅시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기말 부채와 기말 자본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자, 단골 메뉴다, 그지? 별표 쳐서 잘 연습해 둡시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다. 기초 재무상태표, 기말 재무상태표가 있어. 기초자산 100만 원, 기말자산 90만 원, 기초부채가 40만 원, 자, 총 수익 50만 원, 총 비용 70만 원.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아니고 단기 순 손실이 된다, 그지? 금액은 얼마? 50만 원 빼기 70만 원, 20만 원이 단기 순 손실이다 이겁니다. 그거를 마이너스 20만 원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지? 자, 기초 자본 얼마입니까? 100만 원에서 40만 원 뺀 60만 원 될 것이고, 그치? 60만 원에서 20만 원만큼 작아지니까 40만 원이 기말 자본입니다. 그럼 이제 기말 부채는 얼마라고요? 90만 원에서 40만 원 뺀 50만 원이 될 것이다. 됐지요? 자, 구하고 싶은 게 기말 부채랑 기말 자본을 구하고 싶대. 기말 부채 50만 원. 이게 가이고요. 나아가 기말 자본 40만 원입니다. 그지? 50만 원, 40만 원 되어 있는 2번이 정답. 됐지요? 문제 12번. 다음 중 비용의 이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이연은 내년에 해당하는 수익 또는 비용을 올해에 돈 미리 받은 부분을 말한다, 그지? 그래서 그러한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선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먼저 선자. 그래서 선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이연은 이연인데 뭐 비용의 이연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될 것이다. 자주 물어보는 문제다, 그지? 자, 수익과 비용의 발생과 이연이라는 용어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데, 자, 선수 수익은 수익의 이연이다, 그지? 선급 비용은 비용의 이연이고, 미수 수익은 수익의 발생이다. 미지급 비용은 비용의 발생이다. 그지? 잘 알고 계시지요? 워낙 자주 출제되니까 이것도 별표 쳐서 잘 내용 정리해 둡시다. 문제 13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매출 원가를 구하면 얼마일까? 이런 것도 자주 출제된다, 그지? 별표가 너무 많나? 별표 쳐서 잘 연습해 두십시오. 자, 기초 재고, 기말 재고 나와 있고, 단기 순 매입액 자료 나와 있습니다. 단기에 총 매입한 게 200만 원인데, 자, 기초 재고 적어준다. 90만 원. 플러스 단기 순 매입액 200만 원 물건 값이고요. 구입하는 과정에서 운반비 들었답니다. 취득 부대 비용이다, 그지? 취득 원가에 합산해야 돼. 5만 원. 거기서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입 할인 있으면 뺀다, 그지? 10만 원과 5만 원을 뺀다. 그리고 여기서 기말 재고 30만 원을 뺀다. 이렇게 계산하면 매출 원가가 될 것입니다. 자, 괄호한 내용부터 계산해 볼까? 200만 원 플러스 5만 원 마이너스 10만 원 마이너스 5만 원.
하면 190만 원. 거기서 90만 원 플러스 하고 30만 원 마이너스 하면 250만 원 계산됩니다. 정답은 3번. 됐죠? 자, 문제 풀어보았고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만 용어를 조금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단기 총 매입액보다는 매입 과정에서 운반비가 있는데 이것도 취득원가에 합산해야 된다. 뭐 그런 거를 묻고 있으니까 여기 금액의 의미는 뭐라고요? 단기 구입한 물건의 물건값을 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입액보다 단기 총 매입가액이라고 조금 해주는 것이 정확한 용어일 것입니다. 물건값으로 따지면 200만 원이야. 그런데 구입 과정에서 퀵비가 들었거든. 그거 취득원가에 합산해야 돼요. 그리고 정식 물건값은 이렇지만 매입 환출 및 넷놀이, 매입 할인 같은 거 있으니까 요거는 좀 빼야 돼.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됐죠? 지웁니다. 문제 14번. 다음 중 통화 대용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통화 대용 증권 의미가 뭡니까?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를 말한다, 그지? 그래서 이런 거는 계정 과목은 회계 처리할 때 현금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자기합 수표 맞고요. 당전 발행 수표 의미가 뭡니까?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한 겁니다 라는 의미겠다, 그지? 어떻게 회계 처리한다고요? 대변을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그지? 그래서 통화대용 증권이 아닌 거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국공채 만기 이자표, 요거 대표적인 요것도 통화대용 증권에 해당할 것이고, 송금 수표라는 거 되게 생소하다, 그지? 정답은 뭐 찾는데 어려움 없을 거고, 4번 지문,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지문도 가끔 등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시간 관리하면서 자신감 있게 정답 찾는 것이 중요하고, 4번 지문 송금 수표라네요. 출제되었으니까 소개는 하여 드릴게요. 인터넷 뱅킹이 발달되어 있고 해외 송금이 굉장히 편리하다, 그지? 현대 사회는 요새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예전에 이런 것도 사용했답니다. 아들을 미국에 유학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아들이 돈 쓰라고 이제 큰 돈인가 봐 수표를 보내주고 싶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기업 수표 우리나라에서 통용되지만 외국에서는 한글로 되어 있는 자기업 수표가 통용이 안 될 거야. 그래서 미국에 유학가 있는 아들한테 돈 쓰라고 큰 돈을 수표로 보내주고 싶다고 그때 송금 수표를 사용했답니다. 수표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죠. 그러면 아들이 그 수표를 받아가지고 영어로 적용했겠다, 그지? 그 수표 받아가지고 가까운 은행 가가지고 돈으로 뽑아 쓸 수 있는 것이었다. 뭐겠습니까? 당연히 통화 대용 증권이겠지. 그래서 자기업 수표하고 비슷한 개념이 되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주 출제될 수 없겠지, 그지? 요새는 거의 쓰지 않으니까. 됐습니다. 정답 2번 확인했고요. 당전 발행 수표라는 거 우리가 해석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어색한 용어인 것 같아. 출제자 머릿속에는 뭔가 다 있겠지만 그지? 이런 거를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는 용어일 것 같고 조금 더 명확한 의미로 고쳐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죠? 당사 발행 당좌 수표 이렇게 정확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일반적인 용어 아니니까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고쳐서 학습해 주십시오.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 발행하면 대변을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지? 따라서 뭐 이런 부분은 통화 대용 증권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 문제 15번. 다음 거래 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기업에서 사용 중이던 차량을 500만 원에 매각하고 전액 한 달 뒤에 받기로 하였다. 이 차량의 취득원가는 2천만 원이고 그동안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1,600만 원이다. 유형자산의 처분 거래다, 그지? 분개 한번 해볼까요?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 자산이 없어졌다, 그지? 차량 운반구 적어주고 취득원가 얼마요? 2천만 원. 차변에는 그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적어준다, 그지? 얼마요? 1,600만 원. 그래서 순액으로 따지면 장부가액은 얼마짜리였습니까? 400만 원짜리 자산이 없어진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받은 돈을 차변에 적어줍니다. 500만 원 받기로 했다 이겁니다. 지금 받은 건 아니고 나중에 받기로 했어. 자,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거는 주된 영업 활동 안 하니까 외상 대금에 대해서 외상 매출금이 아니고 뭘로?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다. 그지? 얼마? 500만 원. 자, 차변 대변 차이 금액에 대해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채우면 된다. 400만 원짜리 자산을 500만 원에 팔았으니까 회사 이익 봤다, 그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대변에 기록될 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분개해 보았고, 분개에서 등장하지 않는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이 등장 안 한다 이겁니다. 외상 매출금이 아니고 뭐 미수금. 굉장히 우리 강조했던 부분이다, 그지? 별표 쳐서 잘 개념 잡아둡시다.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일까? 미수금 계정 과목일까?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주제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88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